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23일 수요일 신규 상장하는 석경 AT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석경 AT는 12월 23일 수요일 지노맨 컴퍼니와 같이 상장을 하고요. 2020년도 IPO 일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020년 동안 이제 IPO 시작하거나 쭉 해오셨던 분들, 그리고 저도 한 7월달 6월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SK바이오팜부터 나름 재미가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되게 많으셨고요.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11월 말에 12월 청약 일정을 올리면서 12월 18일까지밖에 IPO 일정이 없다. 나중에 추가되면 추가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뭐 분위기로 봐서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없어진 건지 아니면은 원래 12월 중순까지밖에 일정이 없는 건지 궁금해져서 요 영상 찍기 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2019년 맞죠? 2019년, 18년, 17년 때 보니까 전부 다 12월 중순까지 IPO 일정이 다 잡혔더라고요. 그리고 뭐 12월 한 20일 뭐 1, 2, 3, 4일 뭐 요런 기간대에 최종적으로 신규 상장을 하면서 그해 IPO 일정이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그거는 내년, 내후년 또 동일한 패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자, 석경 AT는 나노 소재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필요한 업종에 맞게끔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석경 AT가 만드는 나노 소재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치과 쪽에 들어가고 있고요. 뭐 필러나 임플란트 쪽에 적용이 되고 향균 그리고 이제 토너 쪽에 토너나 페인트 쪽에 좀 색깔 내는 그런 쪽에 조금 활용이 되는 것 같고요. 의료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전기전자 이런 텔레비 쪽에서 색깔을 내는 소재로도 활용이 되고 향후에는 5G 미래의 먹거리죠.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 소재도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기업 설명회를 영상을 보고 보통 영상을 이제 공부해서 풀어드리는데 석경 에이티 기업 설명회 영상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본인들이 만드는 나노 소재들이 업종에 다양한 업종들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적용이 된 제품과 안 된 제품들이 어떤 차이가 있고 자기들 소재가 적용이 됐을 때 이런 시장들을 장악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설레발을 잘 치잖아요.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일 것 같은 종목이다. 뭐 가장 최근에 얘기했던 게 알체라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언급을 못 해드리 그 이해를 못 하니까 이게 막 와 좋다 별론 것 같아 하고 100%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지금 100%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일반적인 데이터 기준에서는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고객사로 세계 20개국에 석경 AT의 나노 소재가 공급이 되고 있고요. 84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바이오 헬스케어 요것도 현재 이슈가 되는 테마 쪽이고 전기전자 뭐 정확하게는 반도체 쪽이긴 하지만 뭐 전기전자 쪽에도 나노 소재가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산업 분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5G 쪽에도 나노 소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고객사들 보면은 우리 다들 알고 있는 삼성, LG 계열, 롯데 그리고 HP 뭐 프린트기 만드는 토너 쪽 있었죠. 그리고 사마 페인트, 노루 둘 다 페인트 쪽이죠. 그리고 3M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지금 있는 이런 회사들은 제가 뭐 솔직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여기 3M 정도만 알고 있고 하지만 제가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영상을 만들 때 이런 이름들을 조금 낯익은 로고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분야에도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내용이겠죠. 석경 AT가 2020년도 3분기까지 매출을 일으켰을 때 매출 비중이 보시면 1위가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고요. 2위가 전기전자 소재 쪽입니다. 이렇게 1, 2위 매출을 내는 쪽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치과 소재 그리고 기타 화장품이나 일반 산업 쪽에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2020년도 3분기까지 매출이 46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영업이익이 13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8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모 정보를 보면은 이 12월 23일 수요일 제가 상장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공모가 밴드 8천에서 만원 중에 최종 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총 공모 금액은 100억입니다. 1751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 일반 청약자에게 20만 주 정도를 청약을 했는데 청약 한도가 일반 기준 6,000주예요. 근데 저도 일반 한도가 안 되거든요. 일반 고객이 안 돼서 온라인 전용 고객으로 해서 3,000주 정도 청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000주 청약을 했을 때 2주 받은 사람이 있고 1주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아쉽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너무 비율이 뭐 아무리 뭐 별로 고객 취급 안 해주는 그런 고객인지는 모르겠지만 풀로 청약을 해도 1주밖에 못 받는다 하는 거는 조금 아쉬운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3,000주를 청약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2주, 어떤 사람은 1주를 받으니까 조금 마음 상하는 사람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저는 2주를 받아서 뭐 불만은 없는데 만약에 1주를 받았다 하면은 조금 속상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 청약하기 위해서 개인들 자금이 약 1조 7,51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석경 HT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깔끔합니다. 최대 주주 보호예수 1년 묶여 있고요. 한국투자증권 상장 주선인 의무 인수분이 딱 3개월 보호예수로 묶여 있고 그 이외의 모든 물량이 상장일 날 유통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관들이 80만 주 청약을 할 때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해서 그 물량은 일부 유통 안 되는 건 있지만 뭐 그냥 싹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가 기준 시총은 546억 정도로 굉장히 가볍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 및 주관사업 의무 물량 외에는 전량 당일 유통이 가능하고 상장 후에 추가 가능한 물량은 현재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디테일한 그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이고요. 벤처 및 기존 주주에 보시면은 삼성물산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약간 삼성하고도 관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통 대기업들이 좀 괜찮은 기업들 자기하고 협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분을 좀 인수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조금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협업을 했다는 거는 나중에 삼성 쪽에서 석경 AT에 필요한 소재가 있다면은 혹은 또 다른 경쟁사가 있다면은 석경 AT에 조금 더 유리하게 물량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석경 AT 의무 보유 확약은 그래도 앞에 있는 데이터들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나마 한 17.8% 정도가 그래도 의무 보유 확약은 신청을 했고요.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언급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약 300만 주로 비록 요 의무 보유 확약 물량 때문에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5% 이상의 물량이 상장일날 유통이 됩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공모가 기준의 총 금액은 302억이고요. 시총도 낮고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도 적으나 이거는 물량이 적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의 비율은 높습니다. 지노맨 컴퍼니랑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죠. 지노맨 컴퍼니는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이 많아요. 주식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총도 크고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의 총 금액이 2천억이 넘어갑니다. 조금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은 바이오 종목인 점을 감안했을 때 30%대라서 굉장히 적당한 수준의 유통 물량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유통 가능한 물량에 대한 데이터는 완전 진짜 반대지만 사실 주가 흐름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노맨 컴퍼니는 그 무거운 시총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그 물량 금액이 부담스럽고 석경 AT는 거의 보호예수가 묶일 수 있는 최대 주주와 무조건 묶여야 되는 물량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100%다 유통이
유통된다라는 점에서 조금 부담을 가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석경 AT 재무 정보인데요. 매출 보면은 뭐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요게 지금 3분기 때까지의 실적이거든요. 요거를 나누기 3을 하면은 한 분기의 평균 실적이 되겠죠. 그 평균 실적을 4를 곱하면은 매출도 사실 6,400보다 조금 아래쪽에 잡히고요. 영업이익도 거의 유사하고 당기순이익도 거의 유사합니다. 11.4 얼마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뭔가 조금이라도 성장한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는지 요렇게 다 작년보다 높은 가격대에 이렇게 형성을 해놨더라고요. 조금은 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단순하게 이래 보고 4분기 지나면 올해가 마감될 때는 무조건 많이 성장했겠구나 이만큼 올라갔겠구나 이래 조금 착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정도만큼 딱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4분기 때 좀 좋은 결과들 실적들이 있었다면은 작년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단 제가 보는 건 그렇고요. 지금 석경 AT 장외 거래를 보시면은 그 청약 진행되기 전에는 뭐 만원, 11,000원, 12,000원 요렇게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고요. 청약이 진행된 후에는 오늘 올라온 것 중에 15,000원, 18일 날 금요일 날 올라온 것 중에 15,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판다는 가격은 조금 올라가는 금액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25,000원에 형성이 되었고요. 자,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546억이죠. 그리고 장외가 기준으로 시총이 818억입니다. 아까 제가 2020년도 당기 순이익이 11억인데 이거를 PER로 계산해 보면 49.63, 74.36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석경 AT를 아까 전에 그 가지고 있는 나노 소재가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감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공모가도 높다라는 판단이 솔직하게 들거든요. 지금 뭐 솔직하게 2021년도부터 해서 자기들이 완전 점핑 매출 같은 게 완전 점핑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특별히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석경 AT는 많이 적당히 먹을 가격을 주면은 그만큼만 수익 딱 내고 그냥 만족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수요 예측은 기관도 1390대 1로 제가 계속 안 좋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개인이나 기관이나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6.46에서 17.80으로 그래도 조금 높은 수치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석경 AT 뇌피셜을 풀어드리자면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은 비율은 조금 많기는 하지만 최대 주주 구성 자체는 그래도 40 몇 %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나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 비율로 봤을 때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약 307억이었습니까? 그 정도기 때문에 그냥 보통으로 판단을 했고요. 의무 확약, 미확약 물량도 82.20으로 요거는 한 보통 정도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성은 뭐 일단 나노 소재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해 보여서 보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이게 보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랑 전기전자 쪽에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하고도 얽혀 있다. 그래서 보통을 드렸고요. 경쟁률은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PER은 49점 얼마였죠?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546억에 약 49점 얼마의 PER이 있습니다. 시장 흐름은 현재 좋은 흐름인 상태고요. 자, 나노 소재라는 최종 결론을 낼게요. 나노 소재라는 테마가 있으나 이 업종이 업종마다 이 나노 소재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이거를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장점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제가 이해도가 부족해서 크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얘기 드렸듯이 헬스케어, 전기전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상장일날
앞으로 유통될 수 있는 대부분의 물량이 유통이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이 조금 단점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유통되는 것은 큰 비중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걸 적다가 말았네요. 지금 그 높은 경쟁률로 요거는 최근에 계속 흐름이 경쟁률이 높으면 어찌됐든지 간에 그 약간 가격을 띄워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경쟁률로 그냥 말로 풀게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서 시작을 할 거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 뒤에 이 높은 비율의 그 물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물량들을 나중에 주포들이 저점에서 충분히 매집을 하면은 향후 나올 물량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약간 장기간 흘러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갭을 띄워주고 장기간 흘러갔다가 일단 그 시총 자체는 가벼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밑에서 작업을 하고 매집을 하다가 한 번 정도 뭔가 이슈를 터트리면서 크게 상승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그런 움직임을 한번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 높은 PER에 제가 뭐 매매 대응을 할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라서 일단은 저는 수익 줄 때 적당히 먹고 그냥 관심을 끌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누누이 얘기 드리듯이 2020년도 마지막 매수 잔량 체크 꼭 하시고요. 300만 주 전체 물량의 55.39%입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 전체 총 금액은 302억으로 굉장히 가벼운 상태니까 아마 꽤나 파도를 치지 않을까, 요동을 조금 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고점에서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에 매수하시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날아갈 수도 있어요. 제 예상일 뿐인 거니까. 그러니까 잘 대응하셔서 2020년도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청약 종목들 대응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2021년도 법이 조금 바뀌는 부분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앞으로는 그 영상으로 올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2020년도 구독자 수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람 설정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